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 인천시의회는 6월 26일까지 의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장의 개의를 선포한 후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천 시민이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 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상 발언 후에는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지역 사료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와 구두 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 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지역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대형 TMR은 한때 전국이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 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톤의 사료를 4천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 투자비 1억 6천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용선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보행 환경과 관련해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불편을 넘어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했는데요. 이제는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인 통제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 활동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병래 의원은 헌혈,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인천 지역의 혈액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2019년 헌혈 목표 대비 87.9%라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 홍보와 헌혈 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과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2019 회계연도 의회 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률이 73%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 위탁교육이 의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의회 사무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목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고 예산을 쓰는데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뽑으려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용금 매각대금 관련 본 예산에 세입 편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집행률은 양호하나 더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여비가 많이 불용됐는데 개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이북 오도민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탈북민 여성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요. 탈북민 건강검진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남길 필요 없이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통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장학금 자격 미달 조건과 다른 단체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소방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룡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연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은 오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노후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는 일반 스프링클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묻고 고시원 화재는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결산 대비 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의용소방대 인적 구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소한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부평소방서, 삼산 119 안전센터 집안 침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사항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구조대원 감염 보호복은 충분히 구매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3억 4,409만 28원. 외교단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평 풍물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 이상 집행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 힙합 공연 예산에 대한 관객 수요 예측 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동구 버스킹존도 우려와 같이 이용 인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매립지 특별회계 중 마전도서관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행사 취소 보험 등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예산을 전액 반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제물포 구락부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7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전시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및 건물 보수를 통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역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사업의 경우 해당 대체교사들은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확인해 우리 시에서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월 2회 방문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식 아동급식 사업이 35억 원 증액됐고 급식 단가가 인상돼 다행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급식카드를 아동이 아닌 다른 성인이 결제해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 있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방역용품의 성능에 대해 검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상수도 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 개선, 퇴수 밸브 등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적수 사태도 있었지만 370억 원이 단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말하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적수 사태와 관련해 불용한 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150억 원 흑자에서 375억 원 적자로 바뀌고 현금 흐름도 많이 악화됐다고 말하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요.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공모사업 선정에 수고가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의도 연료교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 가지고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20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375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또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소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면 대공원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월미공원 사업소 등이 있는데 지출을 안 했다고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열린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앙공원이 연결되는 사업 역시 기존보다는 공원 이용에 편의성이 있다며 추가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성산 근린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 방지 대책 구축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일자리 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집행의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집행 잔액 여부를 묻고 서구가 발행 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폐차, 매각할 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17억 원을 사용하고 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인천이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 6만 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현재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제본부가 인천의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이런 점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 경제본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음카드 예산을 거론하며 8월까지 10% 캐시백 주는 것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시백을 많이 줘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 농수산물 도매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11억 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 묻고 화수동 주차장 미확보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택녹지국장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미동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지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민간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항동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내항 18부두를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종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추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요. 연수구, 계양구 등 중저층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2020년도 도시철도 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수납 결손 처리가 도로건설과와 건설심사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 처리 부분이라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손 처리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결손액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승기천이 복원될 때 그로 인한 도로를 기부 체납 방식으로 해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로 예산 1,400억 원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 길상에서 선원까지 도로 개설에 38억 원,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 개설에 35억 원, 소래대교는 10억 원 정도 등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바뀌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묻고 이용자가 적은 보도 6교를 철거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철도 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인천 1호선의 송도 연장 사업에 대해 117억 원 감액 이유에 대해 묻고 서울 7호선 성남 연장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성남 연장선이 당초 10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4월까지 시험 운전을 하고 개통하게 된 사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1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 및 현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 지표가 달라진 사업들이 많으며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감소했지만 2월액은 증가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도 불용액과 2월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불용액 2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및 2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부료에 대해 담보 설정이 없어서 불납 결손액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권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감소를 위해 계약 시 사전 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편성 비율이 전국보다 낮다고 하며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교육감 및 다음은 현장 뉴스입니다. 마을 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성산 가압장 현장 방문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에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 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애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코로나19로 정체된 지 석 달 만에 첫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연구 안건으로는 군 구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 분석, 인천시 2030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과 교육정책 연대 방안, 인천시 교육청 교육균형 5개년 계획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 등이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 성산 가압장에서 마곡동으로 이어지는 수도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 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 총 사업비 515억 6,7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본 후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인천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길 바란다며 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저희 모임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 여건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하면서 심리지만 이제는 서울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6월 10일 인천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 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 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의정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영,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6월 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재개정했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했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연수구에 위치한 한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방역 체계 등 재개관 시 시민의 안전 사항 및 제반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N 파브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 MRO 추가 신설은 물론 전국 최초 지역 주도형 정부 파브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대표 조광휘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 MRO 산업의 확장과 민간협력 추진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 많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 정책 방향 연구회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